제가 그 작년에 발표 드릴 때 아마 비슷한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또 저희가 또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제품에 대한 변경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좀 연이어서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제목 보이시죠? 10분 이내에 페타급 데이터 분석. 네, 앞으로 보안 쪽 데이터들은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볼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건데, 단지 최근 뭐 몇 개월치 데이터 말고 뭐 연간, 지난 3년, 4년, 5년 이런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도 뭔가 분석을 하거나 조회를 하는 니즈가 있을 때 저희의 이 페타급을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이 기능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라스틱이 보안 솔루션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아직도 뭐 엘라스틱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드디어 저희가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심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심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밖에 있는 제품들, 여기에 나와서 발표하는 업체들, 오늘 이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한번 보실까요? 보안하면은 국내 그 글로벌이라 넘어가기도 전에 국내에 저희 한 3개의 메인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 보안, 내부자 이상행위라는 거죠. 내부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뭔가 그 검색하지 말아야 될 파일을 접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행위.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네. 저희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 느낌표가 더 엄청난 거죠. 앞으로 저희는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보세요. 프로드, 네트워크 보안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저희 다 플랫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발표 드리고 마지막 세션은 저희 그 기술이사께서 인사이드 스트레트, 내부자 이상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한마디로 엔드포인트 드리븐 심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통합된 내용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주제 설명드리는 거 지루해서 잘 안 하는데, 저희 회사 기술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먼저 좀 드릴게요. 뭐 저희 일하는 방식, 사는 방식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여전히 찾기 어려워지고, 환경도 다양해지고, 사이버 위협은 더욱더 정교해지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단절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데이터입니다. 네. 엘라스틱이 왜 보안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고 조회를 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검색입니다. 네. 제가 언제까지 이 화면을 엘라스틱 소개해 드릴 때 계속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4년 됐는데 아직도 엘라스틱 처음 소개할 때 이 장표를 항상 설명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검색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이 워낙 강하거든요. 네. 아직도 검색하면은 딱 요거만 생각하시잖아요. 검색창. 근데 영어로 검색이 서치인데 쿼리도 서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안 솔루션 입장에서 보안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 다 저희 검색 기술 안에서 활용할 수 있고, 저희는 왜 차별화가 돼 있냐? 저희는 정말 빠르거든요. 저희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속도 그냥 기본이 1초잖아요. 저희 기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검색 기술 기반의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치 플랫폼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 컨셉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을 저희 DB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검색용 목적이건 뭐 인프라 그 로그 목적이건 보안 목적이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 기본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심, 내부자 보안, 엔드포인트, 프로드, 네트워크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수집 쪽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편하게 바로 수집할 수 있는 그 수집 영역, 그 다음에 탐지 분석 조사,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대응. 대응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는 노트북이 있을 때 중앙에서 관리자가 아예 차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업계 최초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데요. 저희 말 그대로 지금 어떠세요? 심 쪽 보시면 심 쪽에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죠.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대로 굉장히 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엔드포인트 따로, 심 따로, 내부자 보안 따로, 프로드 따로, 네트워크 보안 따로 다 따로따로 솔루션 쓰고 비용을 내서 쓰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저희 한 플랫폼 금액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아무리 솔루션이 좋아도 비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저희 한 플랫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월드 클래스 레벨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차별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벤트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말기 수대로 백신 같은 거 다 구매해서 쓰시잖아요. 저희 멀웨어, 랜섬웨어 이런 것들 저희 다 기본 제품에 포함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기반, 비시그니처 기반으로 다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집단 말씀드렸고 디텍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룰 기반이건 머신러닝 기반이건 두 가지 다 제공이 되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액션 무엇이 잘못됐을 때 아예 네트워크를 격리해버리는 끊어버리는 그런 리스폰스까지도 저희 제품 안에서 가능하고요.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심만 제공하는 회사들은 이쪽 리스폰스 자체가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시는 리눅스, 윈도우즈, 맥OS 기반의 그런 멀웨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보호가 됩니다. 랜섬웨어도 마찬가지죠. 아주 단순하게 쉽고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격으로 호스트 격리하는 부분 중앙에서 관리자가 뭔가 이상한 파일을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이상하다. 네트워크 바로 격리할 수 있게끔 그런 리스폰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여드리는 대로 심, 엔드포인트 보안, 그 다음에 무제한이라는 리미틀리스 XD라는 표현은 익스텐디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확장해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지금 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오늘 딱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대용량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 여기 보시는 페타급 이상에 대한 데이터들도 아까 말씀드린 10분 안에 분석이 가능하다. 플러스 인프라가 크면은 뭐 우리도 10분 안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업체들이. 저희는 비용 대용량도 대용량인데 비용이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저희 제품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핵심으로 보여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동안에 뭐 다양한 에이전트 형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로 엘라스틱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통합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플릿이라는 그런 서버도 저희가 같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뭐 엔서블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배포하거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중앙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끔 제품으로 나왔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엘라스틱 커먼 스키마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데이터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것들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보세요. 이 다양한 소스들이 결국에는 다 source.ip를 뜻하는 건데 이게 다 시스템마다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른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규칙을 갖고 저희 하나로 통합돼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데이터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빠르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넘어가고요. 자, 여기 데이터 양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보통 공격 해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 280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환경 안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안에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나 감사 목적으로 거의 7년까지도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
그런 니즈도 있고요. 기업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 수도 거의 288개. 예.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몸값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부분 43일 정도 맥스로 머물고 바로 몸값을 요구하는 반면에 멀웨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년 이상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데이터 그 양 증가하고 보유 기간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다양한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1년씩 보관해야 되고 어떤 거는 3년에서 5년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니즈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빠르게 봐야 될 것은 핫에 넣고 천천히 봐도 될 건 웜에 넣고 아니면은 버리거나 아카이브 하거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관리비하고 이것에 대한 그 보유를 하고 있으면 다 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기본적인 고객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 핫에 보통 1초 미만의 쿼리 속도를 기대하는 정도로 해서 노드당 한 3테라 정도로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고 최근 7일 정도만 내가 1초 만에 보겠다. 한 3개월까지 한 5초에서 10초 정도에서 웜에 넣고 1년까지는 1분 이하도 괜찮지만 어쨌든 조회를 해야 되니 서버 하나, 노드 하나에 한 30테라 정도. 1년이 지나면 이제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 기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데이터가 저희 엘라스틱 서버 디스크 안에 다 들어 있었어야만 가능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건초 더미에서 반응하는 차들 때 사실은 전체 건초 더미가 다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3페타짜리에 대해서 한 뭐 10테라짜리만 쿼리를 던지고 싶은데 3페타가 다 벤더의 제품 안에 디스크에 들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가 획기적인 기능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통하면 농장 전체를 사지 않아도 바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서처블 스냅샷이라는 게 그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뭐 백업 용도로 스냅샷을 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스냅샷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든 기능이 서처블 스냅샷입니다. 제가 이거 제일 극단적인 예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핫, 웜, 콜드 해서 저희가 각 원하시는 그런 쿼리 퍼포먼스에 따라서 나눠서 보관을 해왔는데 아까 제가 이 서처블 스냅샷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예를 들어 3년치 3페타급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를 하려면 분석을 하려면 3페타가 모두 다 핫이건 웜이건 콜드 안에 들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적인 예로 콜드의 노드 서버 하나에 30테라가 들어있으면 3페타를 조회하려면 서버가 100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이시는 이 프로즌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하둡이나 파일 시스템 같은 데다가 나스나 이런 데다가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에서 저희 디스크에 그 데이터가 다 들어있지 않아도 검색이 가능한데 그 서버 노드 하나당 100테라까지. 그럼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뭐가 다른지. 서처블 스냅샷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 3페타가 저희 엘라스틱 노드에 다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콜드 기준으로 100대가 필요합니다. 100대 서버. 근데 서처블 스냅샷을 이용하면 3페타 중에 이게 3년치 데이터잖아요. 제가 쿼리를 던질 때 일주일치, 3일치, 3페타 중에서 3년치를 한꺼번에 쿼리 던지는 경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3년치 3페타에서 제가 3일치라든지 하루치라든지 일주일치를 던져도 그 데이터 사이즈가 100테라, 200테라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서버가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그 콜드 개념으로 서버 하나에 연간 1,0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00대면 10억이지만 저희가 서처블 스냅샷을 이용하면 2,00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기능 때문에 이 보안 쪽 말고도 이 페타급 그 이상의 데이터들, 수년치 데이터를 그동안 테이프 방식으로 저장했지만 조회하기 어려웠던 그런 회사들이 이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 기능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린 게 좀 부족하지만 더 추가적인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말씀 주시고요.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보안 때문에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 엔드포인트, 내부자 보안, 프로드, 네트워크, 플러스 인프라 네트워크, APM까지 저희는 다 저희 플랫폼 안에서 들어와서 교차 분석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짧지만 여기까지 제가 설명 좀 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그 기술이사께서 데모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데모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엔드포인트 드리븐 심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엔드포인트와 내부자와 심 다 포함해서 만든 데모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일라스틱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한상욱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그 XDR 관련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데모에서는 그 내부 정보 유출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일라스틱 이 제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탐지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는 약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이 데모가 이제 일라스틱 시큐리티 하면 심 제품인데 많은 걸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도 있지만 지금은 내부 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Little Pharma라고 하는 제약 회사가 있었고요. 이 회사는 스타트업이라서 기술 중심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임상시험 막바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유출이 될 가능성에 놓여 있어서 보안팀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회사 내부를 보면은 다른 회사들처럼 보안 관제실이 있고 티어 1, 티어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라스틱 시큐리티를 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부에서 이 데모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내부에 영업대표 한 분이 계시는데 인사적인 약간의 불이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접속을 해서 원래는 허가는 돼 있지만 잘 접속하지 않던 좀 그 중요한 자료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보안 관제실에 탐지가 돼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탐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티어 1 분석관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그 규정 위반 정황들을 찾게 되고요. 에스컬레이션을 시킵니다. 에스컬레이션 하는 이유는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함이죠. 증거 채취를 위해서. 그래서 티어 2에서는 이 사람이 줌 접속을 했었던 이력,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서 다른 회사를 검색했던 이력,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요. 그 증거들을 케이스로 등록을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가 생기면은 나중에 보안팀의 역할은 다 끝나고 이거를 인사팀이나 법무팀한테 넘겨서 후속 조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이제 일라스틱에 접속을 했습니다. 키바나 화면이고 여기서 보통 관제실들은 자기만의 대시보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 양이 많지만 전체를 서머라이즈하는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 거고요. 이 예에서는 탑 얼러트, 바텀 얼러트 뽑았고요. 이렇게 파이 차트로 데이터 소스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유저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격이 지리적으로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지, 또 저 위에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도 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놓고 가장 중요하게 저기 스윙 레인 차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얀색으로 별 징후가 없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상하다라는 거를 시스템이 일라스틱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할 거고 그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저기 두 줄이 있는데 이거는 머신러닝 잡이 두 개가 돌고 있는 겁니다. 데모라서 두 개고요. 실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 위에 있는 거는 잘은 안 보이지만 액세스 로그입니다. 이 회사는 옥타라고 하는 인증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옥타랑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잡은 머신러닝 잡은
이 회사는 또 이제 자사의 중요한 자료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일라스틱과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다른 이 회사의 보안 로그랑 같이 섞어서 머신러닝 잡을 돌리니까 저렇게 오른쪽으로 나왔고요. 저 빨간 부분, 표에 있는 빨간 부분은 하단에 이렇게 상세한 표로도 나옵니다. 하나 열어보면 잘은 안 보이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 여기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 접촉하지 않는 시간대에 접속했네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건 룰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9시 이후 접속한 사람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이 보통 접속하는 시간은 시스템 시간으로 01시. 근데 이 이상 행위에서는 13시. 12시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얘기는 새벽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스코어가 어노말리 스코어가 97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왼쪽에 보이는 탑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이 이런 지표들을 찾아내는데 기여한 인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가라면 저런 참고할 정보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누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화면이 뜰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일라스틱에서 제공하는 딱심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러트의 트렌드가 나오는데 일라스틱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500가지 넘는 프리빌트 룰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걸 다 쓰셔도 되고 커스터마이징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탐지가 되면 저렇게 이제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각각에 대해 탐지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탐지된 결과에는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앞서서 옥타 통해 가지고 unusual access 관련된 얼러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여기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아이콘 하나를 누르면 요거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걸 뭐로 생각하실 수 있냐면 우리 검찰청 가면은 조사받을 때 화면에다 뭐 붙여놓잖아요. 사진도 붙이고 실로 엮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아서 활동하는 가상의 공간을 타임라인이라 그러는데 지금 하나를 만든 겁니다. 버튼 하나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시작했었던 어떤 머신러닝 룰에서 탐지된 결과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티어 1 보안 담당자는 주로 뭐 하세요? 이것과 관련된 다른 이벤트들, 탐지된 이벤트들이 없는지 보겠죠. 그래서 Detection Alert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좀 확장을 해둡니다. 그날 전체.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요주의 인물, 아까 스미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으로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타임라인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보안 쪽으로는 강하지만 IT 쪽으로 조금 숙달이 안 되신 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보니까 한 5가지가 나왔네요. 시간 역순이니까 밑에서부터 읽으면 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맨 밑에는 저도 안 보이네요. 네, 인증 아까 나왔었던 인증 관련된 오류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게 G Drive Unusual Folder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분이 접속하지 않던 G Drive의 폴더에 접속한 이력을 찾아줬어요. 요것도 머신러닝 잡이 찾은 거고요. 그 다음 줄에는 저희가 앞에서 XDR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컴퓨터에는 일라스틱 에이전트가 깔려 있어서 USB 꽂은 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외부 메일 쓴 거를 탐지한 거고요. 뭔가 증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상황을 그대로 저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타임라인에 이름을 부여를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분하고 공유하기도 쉬워질 거고 이 흔적을 계속 유지하기도 좋겠죠. 케이스라든지 티켓 시스템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만들었다 지웠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티어 1 만들고 나면은 요거를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때 지금처럼 케이스를 만듭니다.
케이스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new냐, in progress냐, close냐 이런 케이스고요. 티켓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서 소규모 조직에서는 요걸 티켓 시스템처럼 사용하셔도 되나? 저 하단에 external connector field라고 있죠. 보통은 회사에서 회사 전체에서 쓰는 뭐 ServiceNow라든지 Jira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랑 연동시키면 싱크가 서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고 우측에는 뭐 리포터가 알렉스고 participants도 알렉스인데 저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키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요. 앞서서 만들었었던 그 타임라인이 링크로 들어가 있어서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원한테 네트워크 전문가한테 이거 좀 봐줘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는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는 티어 2 보안 담당자한테 에스컬레이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와가지고 첫 번째 타임라인을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티어 2용 좀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실제로는 많은 글들을 쓰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번에는 똑같은 형태의 타임라인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건데 이번에는 탐지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원시 데이터, raw 이벤트를 대상으로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살짝 바꿨고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뭔가 많이 나왔죠. 저 하단에 잘 안 보이지만 대략 한 7,800건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 위의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이것도 7,800개를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여기 보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필드들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일라스틱은 이렇게 유연하게 자기 보고 싶은 관점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RDBB와 다르게 저런 필드들은 수천 가지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뭘 했냐면은 데이터 소스가 어딘지 필드를 하나 추가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랬냐면 티어 2 분석가로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접속했었던 웹사이트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소스를 좀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 솔루션으로 Zscaler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이제는 Zscaler 데이터만 보겠다라고 필터링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쉽게 되죠. 그냥 이렇게 클릭으로도 되고 간단하게 키워드 넣는 것만으로도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찾았고요.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저 프록시 이 사람이 스미스가 접속했었던 웹사이트들이 나왔는데 오리지널 URL이 어떤 건지를 내가 쭉 한번 훑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웹사이트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딱 봤더니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역시 좀 해상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저희가 이제 리틀 파마라고 하는 제약회사였는데 경쟁사로 빅파마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유튜브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취업 관련된 거 그리고 그쪽 CEO의 프로파일을 조회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티어 2 보안 분석가는 뭘 느끼냐면 이 사용자가 회사에서 경고를 받기 이전부터도 이런 행위를 했었네. 회사의 자원을 어떤 정보를 유출하려고 하는 행위를 했었구나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증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음은 뭐 할 거냐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자기가 분석해서 요것들은 탁콕 집어서 공유를 해야겠다 싶은 것들 이렇게 단순히 클릭만으로도 핀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꽂고 자동으로 저장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가 그대로 히스토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데이터를 복제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구성을 복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기존 케이스에다가 어태치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 분석을 해보니 경쟁사 접속 시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쓰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흔적이 남으니까 나중에 첫 번째 거 한번 열어서 보고 두 번째 거 한번 또 열어서 보고 됐네. 이렇게 조치가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데모의 끝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했었던 건 뭐냐면 저희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라스틱이 보안 제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실제 도입하셨을 때 일라스틱에서 담당자,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예고요. 여기에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XDR 쪽으로 오게 되면은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니라 외부에서 멜웨어 혹은 랜섬웨어에 의한 침해 활동들 있죠. 그것도 이와 유사하게 하지만 다른 뷰로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면서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했기에 우리 회사가 구멍이 뚫렸는지 이런 거를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